원래 주방 사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되게 어두웠어요. 그레이 톤? 좀 어두운 톤이어서 밝은 톤으로, 내추럴한 톤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방을 아예 다 철거하고 새로운 주방으로 변신시켜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코디입니다. 여러분,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 굉장히 설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집을 체크하러 공간에 방문했을 때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인테리어 하자니 돈을 많이 들고 그렇다고 그냥 살자니 어딘가 아쉽고 처음엔 그냥 신축이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벽지색, 타일 무늬, 조명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돼서 눈에 조금씩 걸리는 부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축 아파트인데 전체적으로 다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축 아파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함께 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실까요? 우선 제일 먼저 변화를 준 것은 바로 이 현관인데요. 현관이 원래 이런 타일색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현관이라는 곳이 집에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집에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이 현관은 타일 덧방을 통해서 밝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교체를 시켜드렸어요. 아까 제가 덧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있던 현관 타일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타일을 덧대어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깔끔한 현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렇게 등박스를 제작해 드렸어요. 왜냐면 고객님한테 실링팬을 추천드렸는데 실링팬을 추천하면은 실링팬 근처로 다운라이트를 많이 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예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천장 모양을 목공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 조명이 될 수 있도록 조명에 등박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지 않나요? 이 주변에 다운라이트가 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심플한 느낌이 되고, 그리고 이 안쪽에는 조명을 원래 한 줄 정도 배치를 많이 하는데 이 공간은 조금 더 밝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서 공간에 조명을 2줄로 넣어드렸어요. 근데 고객님 사용하실 때 좀 밝으신가요? 고객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딱 좋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잠깐 제가 작동을 해볼게요. 이게 아예 안 켰을 때고, 그 다음에 하나만 켰을 때, 2개만 켰을 때 좀 빛이 다르죠? 평소에 약간 어둡게 은은하게 입고 싶다 하면 한 줄만 이렇게 켜시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밝게 생활하시고 싶을 때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2줄로 해서 조금 더 밝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 다운라이트도 있는데 다운라이트만으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도에도 좀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조명을 2줄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명 컬러도 어떻게 할지 고객님이랑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다운라이트를 전구색으로 할지 주백색으로 할지, 이 한 줄을 주백색으로 하고 한 줄을 전구색으로 하느냐, 빛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조명 반장님께서 추천을 해줬던 게 이쪽에다가 한쪽에 전등에 전구색을 넣어서 비교를 해주셨는데 너무 노랗더라고요, 색깔이.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은은한 아이보리 톤의 주백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보셨을 때 좀 따뜻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노란색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전구색으로 했을 때는 너무 노란 빛이 돌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백색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도 집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링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보유하시던 가구가 우드톤이에요. 또 바닥재도 밝은 우드톤이기 때문에 좀 우드톤의 가구가 있죠? 근데 실링팬이 너무 화이트하면 공간에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봐 실링팬이 날개도 우드로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간이랑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특징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TV. 네, TV가 없잖아요. TV가 없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게 소파 자리거든요. 소파를 보통 이제 벽에도 많이 붙이고 또 중간에 이렇게 세로로 놓은 경우도 있는데 커튼을 열어보면 이쪽 앞쪽이 뻥 뚫렸거든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바깥에 보면서 쉬고 가족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해서 소파 배치를 조금은 널찍하게 배치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파 앞쪽으로 작은 서재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여기 책장도 넣어드리고, 그리고 고객님이 원래 보유하셨던 그 거실장 넣어드리고 그 옆에 장식장도 두어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드렸어요. 그리고 커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커튼을 제가 보고 제일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내추럴한 감성이 들어간 린넨인데 잘 보면 여기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보통 그냥 하얗기만 한 린넨 컷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작은 텍스처들이 살아있어서 이런 점이 예쁜 그런 커튼을 같이 추천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은은한 베이지 톤으로 해서 전체적인 거실 분위기에 크게 무드가 방해되지 않도록 잘 어울리는 커튼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파 구성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소파 옆에 작은 의자 또는 뭐 스툴, 오토만이라고도 부르는데 오토만이 있어도 예쁘고 또 작은 1인 소파가 있어도 굉장히 풍성하게 거실 소파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따뜻한 감성의 이런 1인 체어를 두었는데 고객님의 이제 아드님께서 여기 주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앉으면 정말 편해요. 저도 앉아보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책도 이렇게 여기서 꺼내서 읽어볼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도 마주보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공간에 조명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포인트로 이렇게 장스탠드 조명도 함께 넣어서 전체적으로 예쁜 거실이 될 수 있도록 스타일링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고객님만큼 제가 좋아하는 공간일 것 같은데 주방이에요. 원래 주방 사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되게 어두웠어요. 그레이 톤? 좀 어두운 톤이어서 밝은 톤으로, 내추럴한 톤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방을 아예 다 철거하고 새로운 주방으로 변신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부터 보시면 일단 이 크림 화이트색이랑 우드색이랑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주방을 배치했는데 디귿자로 주방을 만들어드렸어요. 주방을 직접 구성해서 만들면 좋은 게 내가 원하는 수납만큼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수납장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내 키에 맞춰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드렸어요. 그리고 이 장도 한쪽 방향으로 다 열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장 열리는 방향도 다 통일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면 인덕션도 이제 디트리시 제품인데 인덕션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구성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는 수전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또 싱크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니즈에 맞출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타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은 모자이크 타일? 작은 사이즈의 타일을 놓아드리려고 했는데 또 아무래도 주방이 청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소에 조금 더 용이하고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큼지막한 타일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되게 수납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밥솥장도 여기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야! 네, 이렇게 밥솥이 열리면 되게 편하게 밥을 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고객님에게 딱 맞춰서 제작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는 식색이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사이즈도 다 맞춰서 제작이 들어가고, 또 여기를 보시면 아직 이제 비어있는데 여기는 그 로봇 청소기장이에요. 네, 이 로봇 청소기도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은 고객님 가족들의 식사 공간이에요. 테이블을 이렇게 세로로 배치하고, 사실 이 위에 또 그 나무로 마감이 돼 있었거든요. 여기도 벽지로 다 덮어가지고 조금 더 밝은 주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드렸어요. 그리고 가구톤도 이렇게 우드톤으로 해드렸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다이닝 룸이랑 이 주방이랑 잘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조명등도 굉장히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펜던트 등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교체를 할 수 있으니까 주방의 분위기를 좀 변화시켜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 펜던트 등을 활용하시면 펜던트 등만 교체해도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이런 건 참고하셔서 스타일링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톤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한 느낌의 조명을 추천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쪽 벽면은 뭐가 없으면 되게 허전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고객님 가족분들의 이 추억이 들어간 폴라로이드 사진을 액자에 구성해서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방은 패밀리룸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같이 이제 수면하기 위해서 아이 침대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주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보시면 부모님을 위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이쪽만 보면 아이를 위한 공간이에요. 아이가 이제 자기 전에 책도 읽고 또 엄마랑 얘기하면서 잠들 수 있도록 단스탠드 조명, 그리고 간단하게 자기 전에 읽을 만한 책들,
그런 거 놓을 수 있는 책장을 넣어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고객님 요청사항이었었는데 저는 원래 협탁에다가 조명만 넣어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고객님이 공간을 이제 사용하실 때 많이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가구를 추천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둘 수 있는 협탁 겸 책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놓아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구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스타일링을 할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런 점들이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렇게 이불 교체라든지,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러그랑 귀여운 액자, 이런 제품들을 조금 더 활용하면 기존에 있던 가구와도 잘 어우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가구나 뭐 새로운 소품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이제 샀을 때 기존 거랑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신청해 주시기도 하는데 최대한 기존에 있는 그 컬러톤 아니면은 그런 무드랑 맞는 제품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만 보면 패밀리룸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을 위한 안방처럼 보이잖아요. 네, 원래 사용하시던 멋진 이 침대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벽면이 너무 밋밋하지 않게 수상한 느낌이 나는 액자를 추가해드렸어요. 원래 정말 이 액자가 없을 때는 벽면이 굉장히 허전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막 요란스럽지 않고 컬러가 강한 그런 포스터보다 이렇게 은은한 포스터를 두면 조금 더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구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도 굉장히 내추럴하죠. 네, 일반적으로 플랫한 그런 느낌의 커튼보다는 조금 더 기존에 있던 그런 가구들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조금 더 이 제품들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요소를 찾다가 이렇게 린넨 소재가 도드라지게 돋보이는 자연스러운 커튼 제품을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러그랑 전체적으로 우드 프레임, 커튼, 이 러그랑 내추럴하게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또 러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도 정말 많이 바뀐 점이 있어요. 벽지예요. 벽지를 기존 느낌이랑 좀 다르게 변경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벽지를 보시면 약간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컬러톤이랑 텍스처가 멋진 그런 벽지로 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를 변화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훨씬 밝은 공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동일한 벽지를 공간 전체에 시공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드려서 통일감 있게 공간을 완성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자녀방인데 자녀방도 보시면은 벽지를 깔끔한 톤으로 벽지를 맞춰드려서 조금 더 밝은 자녀방의 베이스를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자녀방은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님과 그 자녀분이 잘 사용하던 가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구들을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해드렸습니다. 이 가구들이 원래 있던 가구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새로 구입한 가구. 그래서 이 가구들을 양쪽으로 배치하고 자녀방이 예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면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교구를 꺼내서 수업을 하는 게 편리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드렸던 제안서에서는 제가 그렇게 수업하는 부분을 잘 몰랐어서 정말 예쁘게 막 구성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예쁘지만 물론 조금 더 사용할 때 효율적인 그런 구조로 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았을 때 바로 교구를 꺼내고 이렇게 책을 꺼내서 공부하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을 살짝 보시면 여기 불을 잠깐 꺼볼까요? 귀여운 계란 후라이 같은 등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명을 귀엽게 바꿔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커튼색이랑 맞아요. 그 블라인드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같이 맞춰서 추천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아래에도 또 제가 좋아하는 러그인데 이게 그냥 이 책상이랑 의자만 있을 때는 구분이 안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러그를 깔아주면 좋은데 아이방이기 때문에 귀여운 디자인으로 신경을 써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그림이 있는 러그로 중간에다가 이렇게 책상 밑에 두어서 교구장이랑 책장 사이에 조금은 구획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스타일링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알파룸인데요. 원래 알파룸을 그 주방이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이게 통통 빈 소리가 나죠. 근데 이쪽 보시면 여기는 손이 아파요. 소리가 다르죠. 여기는 뚫을 수 없는 벽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이 주방이거든요. 그래서 주방에서 쭉 연결되게 와가지고 이렇게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납 겸 이제 부모님의 서재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티션을 놔드렸거든요. 그래서 알파룸에 시공이나 공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분리된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파티션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쭉 이제 이어졌을 때 여기 보시면 수납장을 쭉 배치해 드렸어요. 이 각도에서 보시면 아마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서 제일 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이의 장난감이나 생활하시면서 생기는 그런 짐들도 많으실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안 보이게 깔끔하게 그냥 가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모두 다 가려지는 문이 있는 깔끔한 장으로 다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여기가 다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열린 형태로 해서 공간에 여유감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장, 높은 장으로만 배치되면 공간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낮은 형태의 장을 같이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높은 장 옆에 쭉 이렇게 높은 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쪽은 조금 낮은 형태로 두어서 공간의 리듬감도 생기고 또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수납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다 구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 이 장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객님이 필요하신 수납만큼의 구성을 해드리고 큰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 이렇게 배치하실 수 있도록 여기는 간단한 그 수납 공간 겸 이쪽으로 보시면 부모님이 이제 서재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알파룸에 시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식으로 가구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이런 파티션을 통해서 공간을 또 분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형태의 알파룸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방은 바로 게스트룸인데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이렇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된 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뚫려 있고 그런 장이 있었는데 이 옷장이 꼭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붙박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옷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만큼 그 붙박이장 자리가 빠지게 되면서 이 마루가 복불복인데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 깔려 있는 경우에는 이 마루랑 동일한 색깔의 마루를 구해서 거기를 덧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철거를 하시기 전에 동일한 마루가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철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100% 맞는 마루가 없을 수도 있어서 저희도 찾느라 마루 실장님께서 엄청 고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티가 안 나죠? 거의. 네. 아, 이게 맞춘 거예요? 네. 아예 좀 몰랐어요. 정말 수소문해서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질감이 없는데 마루 철거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이제 마루가 잘 맞는 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님께서 쓰시던 매트리스 그리고 침대 프레임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가 난제였어요. 왜냐면은 다 각 방에 필요한 가구들이 적재적소에 놓여야 되는데 이 현장에도 방마다 용도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구를 어디다가 두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기존에 사용하던 매트리스를 휴식 공간이면서 소파 느낌이 나도록 추천을 해드렸어요. 좀 소파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매트리스인데 침구 구성이랑 베개 구성을 통해서 원래 베개는 침대 이 머리만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프레임을 이쪽 한쪽에 두고 침대 가드를 한쪽에 두고 이렇게 베개를 가로로 배치해서 소파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게스트룸을 구성해드렸어요. 오늘은 부분 시공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스타일링을 도와드린 신축 아파트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현관 타일 덧방, 그리고 간접 조명 등박스, 전체 주방 변경, 그리고 전체 도배를 통해서 공간의 무드를 효과적으로 변화시켜드리고
특히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드린 공간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하기에는 비용적으로 좀 고민이 되고, 그치만 공간을 조금 더 멋지게 스타일링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현장처럼 부분적인 시공만으로도 공간의 무드를 아늑하게 또 원하시는 대로 잘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속 이야기들을 좀 참고하셔서 멋진 스타일링 진행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즐겁고 멋진 공간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보다 즐거운 공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